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있으신 분들, 약 드시고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하기 좋다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제 11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연말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연말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다르겠지만, 예, 그 중에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게 되면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건강검진인데, 건강검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내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좀 한 번씩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말 준비하실 때 건강검진 바로 전에 반드시 내 보험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한번 보시면서 연말을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오늘 비가 왔는데 외출 시에 튼튼하고 큰 우산으로 준비는 하셨죠?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험이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가 준비한 보험이 크고 튼튼한 우산 같은 보험인지 꼭 비교해 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성 전문가입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과거에는 불치라고 불리던 병들이 완치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병을 앓으셔서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또는 국소적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준비가 좀 미비하셨을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험 불만 있어요의 최순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변액보험을 가지고 좀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주제를 다루기 전에 항상 그 주제에 맞게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을 먼저 이제 정의를 보게 되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계약자에게 나누어주는 보험 상품이다. 자, 투자 수익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액수가 변한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액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냥 변액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상품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땡땡 변액보험, 땡땡 변액 유니버셜 보험, 땡땡 VUL 보험, 땡땡 변액 종신보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변액보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불만 있는 보험에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변액보험 자체가 불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예, 변액보험이지만 관리받지 못하는 변액보험은 불만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과 2번 친구를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이제 그 투자를 해서 다른 이제 펀드를 운영해서 나온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친구는 이제 똑같은 1번과 2번 친구가 같은 시기에 똑같이 펀드를 운영했지만, 자, 1번 같은 친구는 마이너스 6.09%,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반면에, 자, 2번 같은 친구에는 좀 환급률이 142.8%라는 큰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1번 친구는 아무래도 좀 관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를 수익률을 좀 내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 자, 2번 같은 친구는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좀 더 내가 좀 관심을 보여서 여기저기다 좀 유동성 있게 좀 투자를 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는 이 변액보험은 불만 있지만 관리만 잘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액보험을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형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보는 채권 투자와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만큼 좀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내가 골고루 다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4대 6으로 나와 있지만 뭐 1대 9, 2대 8, 그다음 뭐 5대 5 나의 성향에 따라서 이 펀드 유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투자의 비중이 아예 없고 좀 더 안정적인 이 국공채와 회사채에 100% 다 투자가 되는 그런 이제 채권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변액보험을 준비를 할 때 또한 준비를 하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지금 수익률이 얼만큼 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보험이 있다면 그 상품에는 어떻게 지금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협회 공시시를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와 내가 원하는 상품과 내가 원하는 그 시기와 펀드를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류별로 적립률이 얼마, 환급률이 얼마, 수익률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 데이터를 내가 보고 앞으로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보험협회 공지시를 들어가셔서 한 번씩은 최소한 월에 한 번씩은 보시면서 관심을 두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액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저금리다,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투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액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무턱대고 내가 이 투자성 상품에다가 내가 이게 준비를 하게 되면 반대로 나중에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기 전에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공격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인지, 반대로 나는 좀 공격적이면서도 좀 안정적이고 싶다. 그런 어떤 중간적인 성향인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투자 상품에는 반드시 있는 그 진단서이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이 질문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주식 비율과 그 채권 비중을 어떤 식으로 두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좀 그 고민에 대해서 쉽게 해답을 좀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변액보험의 이제 상품 분별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자, 변액보험도 우리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변액보험도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을 좀 보시게 돼야 되는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에 대해서 위험보험료가 굉장히 크다. 이 위험보험료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쌓이게 되는 적립보험료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펀드 비율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내 인생에 리스크가 있을 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펀드가 계속적으로 수익이 안 좋아서 이제 빵이 돼버리거나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형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거는 반대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수익을 크게 바라보기는 힘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위험보험료가 적고 말 그대로 나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똑같은 금액을 같이 준비를 하시더라도 쌓이는 적립돼 가는 그 적립의 그 금액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만큼 이제 저축성 보험은 적립보험료가 크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펀드 비율을 주식과 채권형 이런 것들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채권 쪽으로,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쪽으로 자유롭게 펀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목적에, 내가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목적에 맞게끔 보장성과 저축성을 나눠서 잘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변액보험의 어떤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높은 수익률을 당연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뭐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뭐 마트를 가서라도 이제 굉장히 뭐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이런 시기인데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서 이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자유로운 펀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빠르게 요즘 최근에 굉장히 그 시장 상황이 뭐 굉장히 발빠르게 바뀌고 있죠. 예, 그런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립금 및 납입금에 대한 펀드 투자 비율을 선택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쌓아냈던 적립금은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적립금은 또 채권형으로, 그다음에 내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얘네들은 좀 내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또 주식형 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금액을 조금 더 욕심을 갖고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쌓아놓은 적립금은 주식형으로, 그다음에 내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안전한 채권형 쪽으로 이 펀드 비율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사실은 이제 그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변액보험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게 되면 뭐 중도 해지 시에 아니면 또 납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이 아직도 도달되지 못하는 그런 표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단순히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나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는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펀드 운영 이런 건 난 잘 몰라, 투자 같은 건 난 잘 몰라, 하지만은 지금 너무 저금리 시대에 나도 조금씩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한 이제 펀드 운용이 가능한 이런 상품으로 준비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변액보험 준비 시에 우리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예금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운용 저조 시에는 수익률 하락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식 쪽이 많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발빠르게 뭐 채권형으로 또는 반대로 주식형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펀드를 운용을 하시면서 이런 적극적인 그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이고요. 예, 오늘 이번 불만 있어요의 최순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보험 불만 있습니다. 최순영 전문가님과 함께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관리를 잘 못한다면은 괜찮지 못한 보험이지만 관리만 잘 한다면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 이 자유로운 펀드 변경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변액보험을 가지고 있다, 관리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내가 신경을 잘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오늘의 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병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을 못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걱정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 박인성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보험이든지 간에 보험사에 그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병력이라든지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알리게 돼 있는데 이걸 고질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고질의무를 위반을 했을 땐 2년 내지 3년 내지 5년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기간 안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강제 해지 권한을 보험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조금 간소하게 살펴보면 3개월 내에 병원 치료 이력이 있는지 내지는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을 받고 실제로 검사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똑같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7일 이상 치료받은 이력 내지는 30일 이상 투약한 이력을 여쭤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5년 이내에 암이나 뭐 뇌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대부분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으로 기인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요추나 경추 쪽에 따른 치료 이력 내지는 뭐 위장과 관련된 질환으로 계속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은 7일 이상 치료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다든지 내지는 국소적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좀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이 유병자 보험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이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소견 또는 수술 소견을 받았느냐, 내지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5년 내에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병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인수가 되는 상품을 유병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젊은 나이에도 많은 분들이 만성 질환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있으면 무조건 간편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 무조건적으로 과거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편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네. 간편보험은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험사가 이제 건강한 사람과 아니면 과거에 질병이 있던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인수를 할 때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한 담보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료 할증이라던가 부담보 등을 인수 심사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청약서상에 말씀해 주신 고지 알릴 의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현재 먹고 있는 약 등이나 내가 과거에 질병이 있는 것들을 먼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표준형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고, 그거를 고지를 했을 때 내려오는 뭐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 기간이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꼼꼼하게 비교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 유병자인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병원을 과거에 한 번 딱 갔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유병자야, 병원을 다녀왔으니까 간편보험을 가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병원을 다녀온 것들을 고지알릴 의무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할 때 내려오는 보험의 인수 심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또 내가 어떤 보험이 필요한 건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축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고지를 해야 하지만 네. 저축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에 알릴 의무를 고지함에 따라서 내려오는 심사도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내가 납부 가능한 보험료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이 일반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내가 또 납부 가능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비교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반 보험보다 유병자 보험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나는 정말 유병자인지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과거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간편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보험으로도 준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순영 전문가님, 이제는 이 간편보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 325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는데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인 재검사에 대한 소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의 이력이 있다든지, 또 5년 이내에 또 이제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325라고 해서 세 가지 질문을 보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이 유병자 보험인데, 이 세 가지 안에 사항도 뭐 이제 아쉽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너무 이거는 축소되어 있는 범위 아니냐라고 해서 최근에 좀 이제 그 심사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뭐 325에서 335 또는 뭐 333
그다음에 뭐 입원 수술과 그다음에 뭐 암의 진단이 받은 적이 있는지 하는 두 가지만 보는 뭐 EQ라든지 그다음에 암 진단만 이제 걸린 적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 하나만 하는 원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딘가가 좀 아프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이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유병자 보험을 내가 준비를 할 때는 네. 나의 어떤 병력 사항을 반드시 잘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335, 325, EQ, 원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느 유병자 보험의 종류와 맞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은정 전문가님,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면 보험료도 회사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간편보험에도 유형이 다 다른 것처럼 네. 또 가장 뭐 회사별로도 보험료가 다 다른데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병자 보험에 대한 종류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원래는 뭐 대표적인 게 325라고 하지만 뭐 335, 325, 뭐 2Q, 1Q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물어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25보다는 335가 조금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325, 뭐 그다음에 뭐 하나만 물어보는 1Q 이런 게 보험료가 조금 더 할증이 돼서 비싸지는 경우고요. 유병자 보험의 제일 대표적인 325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325로 간편 설계 비교를 했을 때 꼭 필요한 암 내신 진단금을 뭐 기본 1,000만 원씩 이제 넣고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회사별로 같은 보장인데도 보험료가 다른 게 보이는데요. 뭐 A사, B사, C사로 했을 때 다 같은 조건인데도 66,000원, 뭐 59,000원, 72,000원 이렇게 보험료가 다르게 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딱 한 달 보험료가 뭐 2-3,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보험료는 납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경제활동 시기 내내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0원 혹은 몇백 원 차이 나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회사별로 꼭 비교를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제일 저렴한 걸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게는 뭐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한 회사에만 좀 가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회사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인성 전문가님, 네. 그 유병자 보험이 일반 보험과 어쨌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설계를 할 때도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김은영 전문가님께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어떤 뭐 지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유병자 보험은 이미 할증이라는 부분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지병 자체가 어떤 부분의 지병이냐에 따라서 가령 뭐 이 고혈압이 있다 내지는 고지혈증이 있다 이 부분이 혈관계통이기 때문에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따른 표준형 상품에는 인수가 거절되거나 내지는 인수가 축소적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혈관담보계통은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혈관보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암이지 않습니까? 암과 혈관 쪽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이제 보험사에서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암보험은 얼마든지 표준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혈관계통에 대해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병자 보험 상품의 혈관계통 담보를 그리고 암보험은 표준형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에 대한 축소 효과를 좀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 위나 대장에 용종이 있다 이런 게 너무 빈번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암보험은 유병자 상품으로밖에 갈 수 없지만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 담보는 용종이나 결절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네. 일반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에 대한 축소 효과를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니고 있는 지병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아까 김은영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심사를 넣어 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표준형 상품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과 일반 보험을 좀 적절히 섞어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전문가님, 이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유병자 보험을 꼼꼼히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보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병자 보험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치료비에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우리 3대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이랑 이제 뇌랑 이제 심장 이 세 가지 3대 질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도 이제 치료비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이제 뭐 암은 이제 진단금 뭐 암뿐만 아니라 2대 질병에서 이제 뇌와 심장은 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는지 그다음에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의 담보가 있는지 예,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보다는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그 담보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봤을 때는 이제 노후에 가장 이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수술비, 수술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든지 아니면 후유장애라든지 그다음에 뭐 입원 담보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그런 환경이 왔어도 이 보험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암, 뇌, 심장에 있어서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질환 준비한 이후에는 수술비 준비를 해놓으시고 여유가 된다면 후유장애라든가 이 간병인 지원 일당 이러한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치매보험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인데 김은영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 치매라는 질병은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더 이제 익히 더 알고 계시는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나라 이제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는 꼭 그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뭐 암 환자나 뭐 그러신 분들이 나왔는데 요새 가족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치매 환자분들이 꼭 한 명씩은 등장을 하더라고요. 또 그만큼 저희한테 가까워진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치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치매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은요,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기억력을 위한 여러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인데요. 네.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치매에 걸리셨을 때에는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걸리는 당사자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치매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내 가족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모두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네. 실제로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2014년과 현재인 2020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리고 앞으로 볼 때 꾸준하게 오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네, 이렇듯이 이제 치매는 더 이상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일러주셨는데요. 박예성 전문가님, 이 치매 진단을 내리는 기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이 치매 진단의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들어보셨죠? 장기 요양 등급하고 치매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장기 요양 등급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내려지는 부분이고 치매는 CDR 척도라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지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치매는 과거에 이 보험 상품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CDR 척도 3 기준으로 치매가 걸리면 진단 자금을 주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CDR 척도 1, 2, 3에 따라서 경증이냐 중등도냐 중증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치매 진단금을 좀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CDR 척도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1979년도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에서 CDR 척도라는 임상 척도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뭐 기억력이나 진압력, 판단력, 그리고 뭐 사회활동, 가정 내 활동, 취미생활, 그리고 몸을 치장하는 위생과 같은 상태를 이 평가를 내리고요. 그 평가를 내렸을 때 일정 점수 이상의 상태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의사로부터 이런 기준치에 의한 이 기준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중등도냐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치매 진단에 따른 진단금을 지급하는 게 치매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치매가 어쨌든 이 보호자가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기도 어렵고 정말 오래오래 계속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순영 전문가님, 생활비라든가 뭐 간병인 이런 것들도 다 치매 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진단금에 대해서 먼저 많이들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진단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경도, 이제 중등도, 이제 중증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경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경증 치매 시의 진단비가 얼마만큼 보장이 되고 이후에 이제 중증도나 중증으로 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단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네. 또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내가 그 진단금을 받고 나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증 치매 간병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간병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이제 뭐 조기 사망 시에도 36개월은 그대로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네.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도, 중증도, 중증에 따라서 진단금 설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생활비라든가 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간병비 특약도 넣을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들 부담이 덜어주는 그런 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별로 또 보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같은 치매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진단하는 금액이나 진단의 범위 또 제일 중요한 보험료가 다르게 됩니다. 네, 치매라는 질병은 사실 완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초기 때부터 또 뭐 보장을 해주느냐, 뭐 아니면 중증부터 보장을 해주느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 치매 진단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이제 완치가 없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간병 생활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비 생활비가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확정 5년 뭐 10년 이렇게만 네.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신까지 지급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꼭 이 부분도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 뭐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쭉 비교를 한 표를 보게 되시면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뭐 간병자금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진단비가 또 보장 회사별로도 다르게 되어 있고요. 네. 또 회사도 다르지만 또 보험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제일 낮은 것처럼 30대가 제일 보험료가 그래도 낮은 부분인데요. 이 치매보험 설계를 비교해 보실 때 지금 같은 거를 보장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금액이 다르고 또 진단금이나 간병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 보셨을 때에도 보험료가 뭐 77,000원, 7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요. 네.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받는 생활자금보다는 종신토록 생활간병비를 지급해주는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초기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마다 이 주력 상품도 다르고 보험료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나이가 어릴 때 준비하면 좋다고 일러주셨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젊어서 치매보험 굳이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치매보험을 뭐 굳이 20대인데 벌써 가입을 하느냐, 나중에 네. 뭐 40대, 50대 가서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때 가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을 가입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던 적이 있느냐라는 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 어떻게 되는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 가령 이런 이제 뭐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에 걸렸을 때 할증이 붙는다, 내지는 유병자 상품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다, 내지는 뭐 그 갱신형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 더 건강할 때 가입을 하셔야 저렴한 보험료로 완벽한 보험을 꾸릴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세 여성이 20년이나 100세 만기형의 치매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20세에 가입했으니까 40세까지 납부하시고 60년을 추가 보장 받으셔서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고, 네. 만약에 50세나 40세 여성이 가입하셨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60세나 뭐 70세까지 납부를 하시고 남은 기대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굳이 어차피 20년 동안 납부를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보장을 더 추가적으로 받으실 걸 왜 많은 보험료를 내시면서 그 나중에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셔야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에 효과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나이가 어릴 때 준비해야 이 보험의 장점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뭐 20대라고 해서 치매보험 굳이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어릴 때 준비하면 보험료도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전문가님, 치매보험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치매보험 준비할 때 아무래도 이제 진단금이 얼마만큼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경도, 중증도, 그다음에 중증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중증도랑 이제 중증을 봤을 때보다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발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도 치매에 대한 진단금이 얼마만큼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내가 좀 악화돼서 이제 중증도나 이제 중증으로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얼마만큼 이제 보장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잘 확인을 해보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그 중증 치매 간병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이제 간병 생활 자금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각 회사별로도 이제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차이와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치매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초기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점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생활비가 종신토록 나오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마다 보험료도 다르고 또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을 실제로 도와드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인성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또 보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시청자분께서 네. 40대이신데 이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증을 가지셨고 과연 본인의 보험은 잘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자 한번 의뢰를 좀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한번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부분은 40대시고 지금 뭐 I생명, S화재 그리고 M생명 쪽에 한 61만 2,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 중에 두 건은 보장성 보험료고 한 건은 이제 저축성 보험료인데 저축성 보험료야 뭐 30만 원 15년 납입 지나면 통상적으로 시청자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납입한 원금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유지를 좀 하셔라. 대신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좀 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금 회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감액을 하고 그 남은 금액을 갖고 추가 납입을 하신다든지 내지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납입을 통해서 원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속도를 좀 빨리 끌어올리자라는 부분으로 좀 컨설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건의 건강보험을 보면 I생명하고 S화재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생명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개념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고 이제 S화재는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건강특약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갖고 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I생명의 종신보험은 이제 CI 종신보험인데 그간 방송을 통해서 CI 보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 50%나 80%의 어떤 그런 금액을 4대 수술, 6대 질병, 중대한 화상 부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장질환, 간성동맥 우회 수술, 대동맥 인절관 제한 수술, 5대 장기 수술, 심장판막 수술, 그리고 중대한 화상 부식, 회사별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 내지는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이나 루게릭이라는 상태가 왔을 때 최초 한 가지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의 50이나 80% 우선 지급한다는 게 CI 보험의 이제 규정인데 지금 우리 의뢰 주신 분의 케이스는 사망보험금의 80%가 선지급되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대한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증이 왔을 때 우선 지급을 하겠다라는 기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S화재 보험 쪽에다가 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증에 대한 자금을 1,000만 원 담보를 설정하셨고요. 그리고 뭐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을 S화재 쪽에다가 조금 설정을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서 보험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보험의 밸런스였어요. 납입은 3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사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좀 사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CI 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여러 가지 11가지 내지는 13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른 밸런스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사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란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X로 표시가 돼서 보장을 못 받는다든지 어떤 부분은 갱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암과 같은 경우는 암 진단금 4천만 원, CI에 대한 중대한 암 4천만 원이 전부인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를 보완할 만한 뭐 암 수술이나 암 입원이나 뭐 항암 방사선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부분은 담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와 관련된 부분은 뇌졸중 쪽으로 이 CI에 해당되는 4,800만 원과 더불어서 이제 뇌졸중으로 1,000만 원의 이 3년 개신형 상품을 S화재 쪽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 쪽에 약간은 조금 빈틈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장 쪽과 관련된 질환도 이 급성심근경 쪽에 대한 4,800만 원 준비가 돼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S화재 쪽에 3년 갱신형 쪽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CI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른 비중을 많이 실으면서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남아있는 이제 빈틈에 대해선 이제 공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보험의 해지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I보험사나 이제 S보험사 쪽에
부분 해지라든지 감액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발생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이제 다른 보험사 쪽에 보험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CI 보험에 해당되는 주계약 금액 5,000원에서 2,000으로 줄였고요. 여기에 선지급 1,600만 원이 나가지만 3,400만 원의 암진단금을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뇌혈관과 심혈관 쪽으로 이 1,000만 원씩 조금 이제 보완을 했고, 보시면 과거에 이제 가입하셨던 상품에는 이제 수술 자금이나 입원 자금이 그 이제 갱신형 담보로 돼 있었는데, 수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입원은 수술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병원을 가면 통원 아니면 입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갱신될 수 있는 갱신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면서 이제 그 종수술이라는 담보를 조금 제가 반영을 시켜드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과 관련된 부분도 암에 걸리면 반드시 수술을 한다. 모르죠. 방사선을 먼저 할지 아니면 대기요법을 취할지. 그래서 방사선과 어떤 수술이나 입원에 따른 암에 대한 부분도 암 치료 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잡아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 또 40대시다 보니까 운전을 자주 하시는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전자 특약까지도 이제 이 손해보험사 쪽에 가입을 할 때 특약으로 설정을 해드려서 전체적인 보험료가 과거에 61만 2,800원이었는데 이를 49만 7,800원으로 약 11만 5천 원 정도를 드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이제 맞춰줌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보험료에 대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그 컨설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 보면 전체적인 보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종전에 리스크로 생각되었던 빈틈 있는 부분을 다 메꿔 드렸으며, 이제 뭐 입원비나 어떤 수술비와 같은 갱신형이 그 금액이 좀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비갱신형 내지는 이런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었고 보장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셨는데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3대 진단비 다음으로 수술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전문가님. 네. 준비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수술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물론 답변은 못 주시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실래요? 아니면은 뭐 7대 수술비를 가입하실래요? 아니면 100대 수술비를 가입하실래요? 물론 100대 수술비는 없지만 그러면 대부분 100을 고르시는데 제일 범위가 넓은 거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가입하고 확보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제일 작을지 모르겠지만 범위는 가장 넓기 때문에 보장이 가장 넓은 수술비를 일단 가입을 하시고 이를 보완할 만한 이제 종수술비, 그 다음에 엔대 수술비, 그리고 이제 특정 뭐 암 수술비나 뭐 뇌혈관 수술, 심혈관 질환 수술 이런 수술 자금을 조금 보완함으로써 어떠한 그 이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받은 이력이 있을 때 이 보상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치매보험과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은